네, 이제 증시가 시작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9시에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 1, 2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증권사끼리 사이 좋거나 사이 안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까? 예? 그럴 리가요? 그럴 리는 그럴 없어요. 리가요? 아니 왜 그럴 리 그럴 리가요?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너무 부정하시니까 오히려 있는 것 같은데 유진이랑 뭐 이베스트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전혀.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특히 직원들끼리 뭐 그런 게 있을 게 그런 건 없군요. 저희 네. 증권 업종이 바닥이 되게 좁아서 되게 좁아요. 같이 잘 돼야죠. 하긴 또 이렇게 다 옮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직도 그죠? 많아서. 자, 시장은 어떻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예상가 나왔죠? 네, 지금 현재 예상은 코스피가 오늘 한 25포인트 올라서요. 오늘 일단 2,41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코스닥도 좀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10포인트 올라서 한 812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좀 비교적 큰 폭의 강세 출발할 그러네요. 걸로 지금 예상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좀 지수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출발을 했고요. 한 1% 정도 지금 강세로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2% 이상 올랐고요. 네. SK하이닉스도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1.5%, 카카오도 1.5%, 또 LG화학도 1.6% 정도.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좋은 출발을 일단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수는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23포인트 정도 올라서 0.95% 이제 네. 모처럼 다시 2,4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현재 상승 종목이 630개, 하락은 111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8.8포인트 올라서 1.1% 좀 강세로 출발을 했고요. 811포인트입니다. 상승이 1087개니까 하락이 200개고요. 뭐 거의 대부분 다 오늘은 이제 오르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 좀 상승폭이 큰 기업은 일단은 그 크래프톤이 3% 정도 올랐는데, 아까 잠깐 이제 속보가 뜬 것 같더라고요. 크래프톤이 그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제 그게 금지가 좀 작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에서요? 네, 인도에서 인기가 좀 많은 건데 아마 인도 정부가 좀 금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금 속보에는 조만간 다시 컴백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크래프톤이 한 3%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부품 공급하는 명신산업이 오늘 4%. 오늘 테슬라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올해 뭐 좋은 실적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2.5% 올랐고요. 그리고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제 모처럼 이제 미국 은행주들이 또 오늘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금융주도 2% 이상의 강세 출발을 했고, 또 2차 전지 섹터도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극재 위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이제 동박회사인 SKC가 한 2%, 분리막 회사인 SKI테크놀로지가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물 관련주죠. 포스코홀딩스도 한 1.8% 정도 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좋은 출발을 일단 오늘 오전에 해줬고요. 네. 다만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한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오뚜기가 마이너스 0.5%, 석유화학 기업이죠. 대한유화가 마이너스 0.8%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소수 기업들이 일부 특별한 뭐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어쨌든 좋은 지금 출발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LNF가 좋은 출발입니다. 역시 LNF도 테슬라 공급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4% 급등 출발했고, 에코프로도 오늘 4% 추가로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 엔캠이 3% 정도. 오늘 뭐 2차 전지가 또 테슬라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뭐 오늘 LG엔솔도 괜찮고, 네. 코스닥에서도 대표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게임주가 좀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뭐 아까 크래프톤도 있지만 펄어비스도 3% 주가가 오늘 좀 오르면서 좋은 분위기가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주죠. 성일하이텍도 오늘 한 2%.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지금 보면 코스닥의 그 게임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도 한 1.5% 반등에 일단 성공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제 코스닥에는 한참 게임 업종이 이제 완전 막 주인공일 때가 또 있고 어떨 땐 또 바이오가 막 네. 주인공일 때가 있고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누가 그러던데 요즘 2차 전지 소재 양극재는 종교라고 믿어야 된다고 아, 그러시던데 이참 워낙 뭐 네, 또 잘 가니까. 예, 뭐 거의 이제 압도적이니까요. 네네네. 예,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근데 오늘도 역시 그 테슬라가 또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음흠. 좋은 출발을 오늘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좀 바이오 쪽이 좀 일부 빠지는 것 같고요. 셀리버리가 한 마이너스 6% 정도 좀 빠져 있고 메디톡스가 3.5%, 셀리드가 마이너스, 이제 주로 다 헬스케어 쪽인데 이쪽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메지온도 마이너스 1.7%.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은 조금 출발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엔터주도 JYP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와 게임주가 좀 강세 보이는 가운데 거기에 IT주가 좀 따라가는데,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좀 지수 상승에 약간의 좀 오늘은 좀 부담 요인으로 네네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오늘은 2차 전지와 게임, 오늘은 2차 전지와 로봇 하면서 계속 2차 네, 전지 2차 전지는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날 2차 전지는 안 빠져. 진짜 대단합니다. 지난주 딱 한 번 빠졌죠. 예. 그랬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 그날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네네네. 부러워요. 예. 좀 들어갔어야 돼. 나노신소재 오늘 한 2% 정도 네. 지금 오르고 다 있습니다. 고르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 수급은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 한 121억 정도, 코스피는 매수인데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좀 매도가 많습니다. 오늘도 한 700억 정도 시작하자마자 대량 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코스닥은 사지만 코스피는 한 400억 정도 매도가 오전에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오늘 전기전자, 철강주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화학주는 좀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투자들은 전업종 다 매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기전자, 화학주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좀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좀 고르게 저가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섹터 쪽에서는 좀 가장 강한 섹터가 어제도 그렇고 요새 뭐 리튬 관련주들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리튬 뭐 이게 리튬. 뭐 가공을 하고 정제하고 막 이런 기업들이 어제도 한 기업이 또 상한가를 갔었는데 네. 오늘도 이제 그쪽 관련된 리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오늘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그 상위권에는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좀 포진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가 오늘 모처럼 좀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삼성 폴더블 폰이 아마 가을경에 아니 여름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좀 디자인도 좀 바뀐다고 해서 뭐 물방울 힌지인가요? 그게 좀 적용될 거라고 해서 네네. 좀 이번엔 좀 기대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2차 전지 역시 오늘 뭐 소재 기업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좀 부진했던 이제 은행주가 오늘은 조금 회복이 일단 되고 있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동국제강 같은 이제 철강주도 동반해서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도 한 1.5% 오르면서 게임과 네이버 같은 이제 인터넷주들, 게임주들, 컨텐츠들 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요. 2차 전지를 좀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인데, 다만 이제 많은 업종들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그 바이오 쪽이 일부 좀 부진한 편이고, 네. 카지노하고 우주항공 이쪽 관련 기업들은 조금 약간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 좀 분위기들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견조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리포트는 이제 유통업종 관련해 가지고 면세점 이번에 이제 입찰 결과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회사는 탈락을 했고, 근데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요. 4월달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원님이 인천공항 면세점 실적 시나리오하고
시사점을 좀 이제 자료를 적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가 23년 하반기 이후로 아마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신라, 신세계, 롯데, 상강체제로 좀 계속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신라, 같아요. 신세계, 롯데. 롯데, 예, 이렇게 좀 상강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신라와 신세계가 그 향수 화장품을 취급하는 구역이 DF1과 DF2인데 아마 요거를 각각 나눠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향수나 화장품이 또 면세점에서 가장 또 잘 팔리잖아요. 비중이 높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인천공항이 만약에 이 입찰 결과를 낸다면 이번 추정으로는 신라가 DF1과 DF3 이게 구역별로 이게 팔 수 있는 항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한 2군데, 신세계도 2군데,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아마 DF5 다섯 번째 권역에서 이렇게 각각 낙찰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입찰한 기업들인데 요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DF1이고요. 요 DF2 요게 이제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좀 제일 크겠죠. DF 1, 2, 3, 5가 이제 그 구역이고. 예, 구역이에요. 여기서 네. 하나만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업체가 구역에서 하나는 가능한데 이제 최종 2개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아마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아마 부티크 쪽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확실히 이쪽이 객당 임대료가 비쌉니다. DF1, DF2가 이거 기업들이 이걸 입찰할 때 낸 거거든요. 우리 객당 임대료. 왜냐하면 저기 이제 임대료가 바뀌어요. 옛날엔 고정비였거든요. 무조건 인천공항에 이제 들어가면 1년에 얼마를 내야 됩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뀌어서 객당 임대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객 수에 따라서 이제 얼마 내겠다. 뭐 한 명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세계는 8,250원 내는 거죠. 한 명당.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 거기에 이제 연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그 걸로 지금 입찰이 돼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국제선 트래픽이 19년 수준으로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그 이제 이런 계산에 의하면 면세점 임대료가 19년 대비해서는 700억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정비여가지고 대기업들이 9,200억을 일단 뭐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냥 내야 되는데 이제 19년도 그때 국제선 여객수가 3,529만 명 정도 됐대요. 출발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객당 임대료가 2.4만 원, 그러니까 2만 4천 원 나온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정도로 똑같이 회복이 된다면 8,500억을 낼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이제 700억이 적은 거죠, 그때보다. 그 이게 좀 이익이 괜찮은 네, 거죠. 수익성이 좀 더 나아지겠죠. 좋아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난 3년간 또 면세점 구조 정도 있었으니까 아마 네. 비용 절감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대료 이게 좀 개선된 거는 일단 면세점 업체들한테는 좀 좋게 네.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흑자 이 면세점이 근데 이 공항 면세점은 흑자 난 적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19년도에도 1,000억 적자가 났어요. 합산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임대료가 워낙 비쌌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그 흑자를 내려면 객당 매출 단가가 8.1명, 그러니까 한 명이 81,000원 정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가서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근데 쓸 수 네. 있죠, 뭐. 네. 근데 뭐 쓰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또 많이도 쓰시니까. 네.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꼭 써야 가족 된다. 4명 가면 40만 원 정도 써야 아, 돼요. 그러네. 아무래도 안 사는 사람은 생각 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객수 기준이니까 네. 이게 이 만만한 금액은 아니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못살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이게 참 계륵 같은 거죠. 예. 그러네요. 안 할 근데 이제 수도 없고. 그때 2019년도에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냈어야 되는 돈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이제 나아졌다. 감소는 하겠지만 어쨌든 흑자를 내려면 더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1월 기준으로 5만 2천 원 나왔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2, 3월에는 많이 늘어서 아마 6, 7만 원까지는 올라온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 보복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 지난 몇 년간 못 갔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결국 중국인들이 와야 된다. 왜냐면 중국인들이 이 객당 매출 단가가 굉장히 높대요. 한 번에 또 큰 돈들을 쓰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뭐 해외 나갈 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중국인들이 결국 들어와야 좀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임대료 납부 방식이 고정비에서 객당 임대료로 좀 바뀌기 때문에 이 객당 매출 단가가 정말 이제 좀 중요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직은 한국
이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 가는 국가에 지금 포함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 관광 가능할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된다면 상당한 또 파급 효과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단체 관광 리스트에는 아직 등록은 안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수치보다는 아직은 좀 객당 매출 단가가 좀 낮은 편인데 이걸 끌어올리려면 어쨌든 지금은 중국인들의 회복. 근데 이번에 한중 항공 편수가 좀 증편하기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2월 말에 62회인데 3월 5주에는 200회 이상. 근데 이게 2019년도에는 주 1,100회가 운항이 됐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18%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엔 그 면세점 월별 매출하고 4월 이후 중국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단체 관광 가능할지 요 세 개가 올해 아마 면세점 업체들 실적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복궁 면세점 있던데요.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경복궁이요? 그 인천공항 입구하는데 면세점이 저도 처음 봤어요. 보통 뭐 신세계, 롯데 뭐 그렇잖아요. 경복궁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경복궁인가 봐요.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는 건 뭐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파는데 하여튼 이름이 경복궁이다. 네, 그런 데를 새로 근데 면세점이라는 데가 작은 업체가 들어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워낙 이제 네. 규모가 있는 네, 데들 그죠. 뭐가 많지만 있겠죠 여기도. 어디서 하는 건가? 경복궁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경복궁.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 하여튼 뭐 면세점 관련해서 리포트가 있었고요. 또 네.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뭐 중국 리오프닝 이제 기대감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 KB증권의 이선아 유은혜 연구원님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조금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좀 내용이고 지금 아마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3월 20일 날 중국 외국 영업성 공연 신청 접수가 재개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게임 외자판호 발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국 본토에서 이제 외국의 그 영업성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려면 공연 대행 허가증을 일단 소유한 신청인이 여기에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게 한 5일 정도 걸리나 봐요. 그리고 심사를 받고 조건에 맞으면 이제 국무원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해서 이게 한 달 20일 정도 걸리고 문화관광부가 조건에 부합하면 이제 공연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이것도 역시 20일. 복잡다. 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 그 이제 공연이 가능한데 근데 중국은 상업적 공연을 할 때 공연 3개월 전부터 티켓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려면 이거 만약에 내가 가을에 하고 싶으면 어쨌든 지금 바로 해야죠.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한 네. 5, 6개월 걸리니까 과정이. 그래서 이게 이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한 반년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요건 좀 그러니까 이 중국이 바로 해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과정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KB증권에서 이 의견은 뭐냐면 지금 어차피 상반기에 이렇게 되면 당장 어렵잖아요. 이 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인 멤버가 소속된 아티스트가 아마 중국 본토 공연에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엔 중국 아티스트들이 공연장 대관이 거의 다 끝나서 자리도 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연 초기에는 중국 아티스트가 공연할 때 단독 콘서트가 아니라 중국 아티스트랑 합동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 국적 가진 대표 아티스트가 세븐틴의 DA가 준이 있고요. NCT도 쿤 윈윈, 샤오진, 런진, 천 러저도 발음이 어려워서. 네, 그냥 멤버들이라고 하세요. 네 멤버들 그리고 에스파의 닝닝, 에스파의 닝닝? 닝닝, 에스파의 닝닝이 있어요? 네, 닝닝이란 이제 에스파는 카리나랑 저 윈터 아닙니까? 4명 있잖아 4명. 4명이잖아요. 아, 그 닝닝이라고 또 있어요? 네. 에스파가 카리나인데. 예. 그리고 펜타곤의 옌안과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의 우기. 예, 이제 이분들이 중국 멤버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분들 중에 또 일부가 이제 같이 공연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단독으로 이제 거기 중국과 이 협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중국 웨이보 구독자 수 상위 아티스트가 블랙핑크의 리사가 891만 명이고요. 여자아이들의 우기가 760만 명이니까 아마 이 두 분도 공연이 좀 이제 그 합동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우리나라 뭐 그룹들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중 노선도 지금 증편됐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중국 5월이 노동절이거든요. 4월 29일부터 5월 3일. 그때가 아마 한국 단체 여행 좀 허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좀 약간 관점에서는 4월 26일, 27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게 좀 그렇네요. 리스크라서 아무튼 이제 단체 관광 허용을 해주면 좋은데 좀 이런 일부 변수들은 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좀 중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계속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본 게 그 중국 본토 사람들이 이제 홍콩으로 가는 통계를 살짝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이 자유화되고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홍콩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난 1월, 물론 이제 2월 달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1월 기준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들어온다, 그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조심하면서 해외 여행을 가기는 가는데 막 적극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네. 점진적으로 업사이드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리오프닝 하니까 막 되게 중국 사람들 많이 올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중국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려서 안심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라고 하면은 네. 2분기부터 조금 중국 리오프닝 소비나 여행 쪽이 좀 관심이 있고, 지금 당장은 오히려 부동산이나 인프라와 관련된 네네. 철강이나 화학 쪽이 저는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반기 때 어쨌든 중국 소비나 여행주들은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 안 된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너무 체념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엔터 중국 관련된 뭐 이슈들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또 리포트가 아니, 있을까요? 오늘 이 정도로 네네. 보면 되겠죠? 시장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요. 아까보다 약간 좀 더 플러스가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피가 0.88%, 0.9% 정도 상승하는 2,409.39, 뭐 83 요 정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810.56, 1% 정도 상승한 걸로 현재는 이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몇 개만 좀 보면요. 엔솔, LG에너지엔솔이 56만 1,000원,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아유, 코스닥에서는 역시 뭐 LNF네요. 오늘은 LNF. LNF는 6% 넘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왜 이렇게 자꾸 한숨을 쉬세요? 아니, 저는 조금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네. 너무 얘네만 오르니까. 뭐 여기라도 오르면 좋죠 뭐. 부러울 따름이고. 네, 하여튼 뭐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일찍부터 갖고 계신 분들 진짜 괜찮은 수익률을 아마 거두셨을 것 같은데. 성일하이텍도 한 5% 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천보도 2.5%. 정말 2차 전지는 뭐 좋네요. 펄어비스가 게임 업종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2.7% 정도. 카카오 게임즈도 2% 넘게 오르고 있네요. 네. 정프로 인덱스 한번 좀 살짝만 볼까요? 네. 자, 정프로 인덱스는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빨간색이 더 많고요. 넷마블 3.5%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뭐 KMW는 0.2% 상승, 한국조선해양 0.4% 상승, 태웅로직스 0.6% 하락, 뭐 옵트론텍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네. 펄어비스 2.3% 오르고 있습니다. ES24 0.2% 오르고 있습니다. 자, 80 종목은 아니고요. 한 40 종목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뭐 보면 되고 혹시 뭐 관심 가는 종목이나 아니면 뭐 업종 같은 거 좀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이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2차 전지, 2차 전지가 센 게 이해는 가고 맞다고는 보는데 혼자 세잖아요. 혼자 세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좀 선순환이 되어야 시장 전체적으로 좀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자꾸 좀 딴지를 좀 걸어보고 네. 딴지 걸지 마세요. 네. 이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2차전지 빠지면 이제 증시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제 워낙 시총이 크니까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해졌거든요. 시총이 다 합치면. 근데 여기 빠질 때 내 거 안 간 것도 같이 빠질까봐 사실 그게 좀 이제 스트레스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있겠구나. 바톤 터치를 해주면 괜찮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이걸 선순환이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안 되고 또 네. 예, 같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사실- 좀 두려운 거죠. 네, 사실 그래야 조금 더 오래 가죠. 네. 오래 가고 길게 가고. 네네. 정프로가 니나노 팔 때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네, 저한테 뭐 채팅 고맙다는 얘기도 괜찮습니다만 또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염이사님은 오늘 여기에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 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 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